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상속세에 관한 두 번째 녹음입니다. (2021년 7월 2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상속세에 관한 것인데 제가 거의 1년 전 2020년 8월 달에 상속세에 관한 녹음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뉴질랜드에서 선거를 하기 전이었었고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시는 어떤 분께서 뉴질랜드의 상속세라는 걸 다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그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제가 녹음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의 상속세의 역사,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들으시려면 과거에 제가 올린 상속세 1편을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글을 근거로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95% 뉴질랜드에 관한 이야기이고 호주 이야기도 아주 조금 나옵니다. 글을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글은 7월 18일, 그러니까 녹음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온 글이에요. 그 글은 뉴질랜드 노동당이 상속세라는 거를 제한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본 글입니다. 제목은 Why Labour May Propose an Inheritance Tax, 이런 글이고 뉴질랜드 신문인 스타프에 올라간 글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부터 간단히 알아보면 톰 뭐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링크를 눌러보면 자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영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느 대학을 나왔고 98년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대 중반 정도 학번이 아닐까 제가 짐작을 해요. 이 사람이 전공한 걸 보면 PPE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보고 PPE? 그거 폴리페닐렌 이서, 그거 무슨 화학물질인데 전공이 화학인데 경제에 대한 기사를 쓰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PPE라는 것은 철학, 정치, 경제, 그거의 앞글자를 보면 PP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공한 거죠. 그러면 말이 되죠. 그걸 전공해서 기자 생활을 해왔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런 경제,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글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단순히 보도한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꽤 큰 글이에요. 기본적으로 노동당이 속으로 상속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추측인데, 그러한 추측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에요. 뉴질랜드 정부의 1년 예산이 40조 원, 그거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 중에 5밀리언, 그럼 전체로 보면 상당히 작은 돈이죠. 5밀리언 자체를 보면 좀 큰 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5밀리언을 어디에 쓰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걸 한 줄로 발표한 건 아니고 아주 긴 문서의 어딘가에다가 숨겨놨죠. 5밀리언을 누구한테 주느냐? Inland Revenue, 호주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호주에는 ATO가 있다면 뉴질랜드에게는 Inland Revenue가 있는 것이죠. 세무서에다가 5밀리언 주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세요, 이렇게 과제를 준 것이죠.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없었답니다. 뉴질랜드의 세금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했던 노력 중에 2017년에 있었던 텍스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상속세를 만들면 얼마나 거둘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It wouldn't have been able to give any kind of answer.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인랜드 레베뉴에 준 숙제를 통하여 좀 그런 자료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관찰이에요. 그걸 보아 아마도 노동당 정부는 속으로 상속세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짐작인 것이죠. 이 사람이 관찰한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Revenue Minister, 정부 세입을 담당하는 장관 데이빗 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회의 소위원회에서 그 위원회가 작업하는 장면을 여기 영상으로 올렸는데 보니까 한 10명 남짓 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의회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지금 세무서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향후 상속세나 뭐 부유세나 뭐 이런 거를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부유세, 무슨 상속세 그런 걸 만들려는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의 대답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planning이에요. 자기네가 not planning 이라고 대답했거든요. 상속세를 not planning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인 것인데 상속세에 대해서 인간이 혹은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상속세를 꿈꿀 수도 있고 상속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속세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쓴 단어는 플래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변 정황으로 보아 이 글 쓴 사람도 그렇고 플래닝은 아니지만 뭔가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언급한 것이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과 그것의 저자인데 저자는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고 그 책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죠. 저도 이 책을 사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도 이걸 하드커버로 사가지고 뉴질랜드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뉴질랜드 어딘가에 이제 그 책이 있는 것이죠. 토마 피케티는 한국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16년에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도 상속세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상속세라는 정책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글 쓴 사람이 몇 가지 다른 글을 보고 과연 상속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 19세기에는 사람들의 전체 소득 중 4분의 1 정도가 상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전쟁 중에 많이 망가졌으니까 별로 상속으로 주고받을 만한 재산이 없었겠죠. 그래서 전쟁 후에는 사람들의 소득 중 5%만이 상속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영국과 프랑스를 보고 있는 것인데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봤더니 전쟁 이후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서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려받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봤더니 영국에서는 8% 정도, 전체 소득의 8%, 프랑스에서는 11% 정도가 상속이라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만큼의 부가 상속이라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적용하면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올해 5월에 2021년 5월에 OECD에서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고려해 볼 만한데 특히 부에 대한 세금이 낮다거나 혹은 캐피털 게인스 텍스 동산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는 그거에 대한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는 특히 상속세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캐피털 게인스 텍스도 없고 웰스 텍스도 없고 그런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IRD에 5밀리언 주면서 연구해봐라 라고 한 장관에게 그리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언급한 장관에게 상속세라는 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예산을 써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게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같은 소위원회에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The minister is trying to create an evidence base. 저 장관님께서는 나중에 노동당이 하자고 할 그 어떤 세금에 대한 근거 자료, 증거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추측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 글 쓴 사람이 관련된 주변의 주제들을 읽고 몇 가지를 끌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호주에 있는 대학이죠. Th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발표한 무슨 연구 결과예요. 거기에서는 뭘 조사했느냐?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속의 액수가 3밀리언이 넘을 경우 현재 세금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만들어서 3밀리언이 넘을 경우 세금을 좀 거두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3분의 2 우리는 반대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정책이 잘만 만들어지면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이에요.
호주에서 연구 결과 언급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질랜드 노동당이 세금에 대한 대화, 그거 경험이 어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경험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이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는 걸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언급했더니 아주 며칠 사이에 여론이 엄청 나빠졌죠. 그래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방 발을 뺀 적이 있었죠. 이런 종류의 세금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뉴질랜드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세금은 부자들에 대한 시기심, 일종의 불만을 포함한 시기심, 그것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냐, 혹은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면 제주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흔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화가 두려워서 그런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다음번 선거도 노동당이 이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3번 선거에 이기면서 집값은 엄청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그 불평등이 아주 커진 그런 역사, 그것이 노동당 집권 시기 중에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언젠가 이런 걸 얘기할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이런 거를 너무 잘 이용해 먹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글에서 언급한 다른 내용 중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은 증여세예요. 상속세가 없는 세상에 증여세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증여세라는 것을 과거에 없앴는데, 상속세라는 거를 만들고 증여세를 안 만들면 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증여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속세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상속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증여세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복잡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 글쓴이가 한 문장 적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장관이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호기심에 세무서에게 예산 책정해갖고 이런 연구를 부탁한 것이라면 정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전체에 이 상속세에 대한 분위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하나냐? 아니겠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조금 전에 본 글은 7월 18일에 올라온 것인데 그 다음 날 7월 19일,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왔느냐? 뉴질랜드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에서 낸 글이에요. 상속세 하지 말자, 이런 글이죠. 근데 상속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이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속에다가 세금을 먹인다는 것은 그러면 노인들더러 재산을 줄이라는 거냐. 정말로 성공한 노인들이 저축도 적게 하고 투자도 시원찮게 해서 별로 후손들에게 넘겨줄 재산이 없는 그런 나라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 뉴질랜드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2번 걷는 것이다.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한테 또 한 번 세금을 내라는 것은 같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아주 복잡하다. 만약에 이거를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상속에 관련된 도구들, 예를 들어 패밀리 트러스트,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무슨 농장의 재산의 일부로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면 어떨까? 이런 걸 예외로 한답니다. 농장의 재산의 일부라면. 아니면 상속이 되기 전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증여를 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에 관련된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들만 아주 신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인가?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유고요. 다음 이유는 과연 이걸로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데요. OECD에서 이미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 그걸로 걷어들이는 것이 전체 정부 세입의 0.5%랍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0.5% 늘어나는 거죠.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굳이 이런 복잡한 대화를 우리가 하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직시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세법이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이 해결책인 문제에다가 다른 세금을 들이대는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상속세를 반대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까지 두 개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남아있는 내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개의 글 중에 첫 번째 글이 상당히 큰 글이고 사실 그걸 읽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댓글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일종의 작은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표본을 만들어서 무슨 연령층은 어떻게 하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하고 남섬에 사는 사람 몇 명, 북섬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글을 읽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상속세라는 걸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6%가 찬성, 반대한 사람들은 70%, 5%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9%가 남는데 9%는 뭐라고 했느냐? 만일 상속세로 늘린 세금만큼 소득세에서 깎아준다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Maybe입니다. 여기서 maybe는 제가 고른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답 자체가 Maybe if income tax fell by amount it rais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뉴질랜드다운 답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나온 상속세에 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